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예. 그 전에도 한번 그 석방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4월에요. 이때는 예. 본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었고요. 일종의 전언 비슷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석방되는 바람이 예. 있다라는 전언. 자신의 의지가 듬뿍 담긴 요구나 주장이 아니라. 근데 예. 요번에 나온 걸 보면 대통령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정하게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럴까?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총선용 발언이다. 간단히만 제가 그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롱런으로 가면서 황교안 대표가 대선까지 그러니까 롱런을 하려면 내년 총선을 거쳐야 되고요. 총선에 있어서 가장 기본 어떤 점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TK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요. 자, 대구로만 가보겠습니다. 대구 동굴의 현역 의원이 누구냐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구 수성갑은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입니다. 예. 대구 달서병은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네. 전부 다 황교안 대표하고 현재로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 세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다시 또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건 100% 황교안의 패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삼각파도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예.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돌출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략공천 1호로 삼고자 하고 예. 그 지역이 구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재미난 게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야기한 게 8월 7일이고 김수현 전략공천을 이야기한 게 8월 7일입니다. 네. 같은 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미는 어떤 곳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예. 상징성이 큰 곳인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죠. 현역 지금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예. 여기다가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미형 일자리 협약식이 체결이 됐어요. 예. 결국은 여기에 만약에 김수현 전 실장을 전략공천해서 김수현 실장이 당선이 된다면 문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끔찍한 상황이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TK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의 방법이 없고 예. 결국 급하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존재를 꺼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략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즉흥 발언이다. 급해서 나온 발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 일단 이전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뭐 저 어제 그제도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있는 현상을 참 그 분석 해몽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 아주 그 내부의 그 내재적 접근으로 보면 요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우리 이 우리란 말 조심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예. 뭐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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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 쉽게 얘기해서 친박에 비친 것 없다. 이 얘기 해가지고 당내에서 상당히 네. 반발이 많았죠. 그다음에 그 또 얼마 전에는 사실은 이 박근혜 변수가 당을 흔들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그거를 약간 물을 탄달까 하는 그 발언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칼을 빼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아직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물갈이를 한다든지 뭐 한쪽으로 몰고 가서 이를테면 뭐 이쪽 바른미래당 쪽하고 뭐 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공화당하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이것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모지만 네.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결국 궁극적인 어떤 말하면 결단의 이제 시기가 이제 곧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언제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구상을 갖고 하느냐는 건데 지금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뭐 당명 개정하고 무슨 뭐 하는 준비도 나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런저런 무슨 뭐 참모가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본인은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칼을 뽑기 전까지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건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그러나 이걸 물타기 위해서 한 건 틀림없어요. 그 반발을. 서술어가 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동의하는 건 강력하게 그래서 대여 전선을 치면서 석방하라라고는 예. 정책 액션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게 뭐냐면 이건 태생적 모호성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심하게 하시네요. 네. 자, 제가 그 2월에 당대표 경선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당시 그 경선 후보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박근혜의 사람이 아니라고 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들이 다 예. 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를 원하고 있을까?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를 하면 황교안 대표의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까? 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소를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럴 거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황교안의 진정성인데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한 진정한 어떤 바람이 없어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TK용 립 서비스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생적 모호성이라고 예. 하는 거면 태생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갖고 있는 관계 때문에 적극성을 띌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서가지고 대립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게 태생적 모호성인지 전략적 모호성인지는 어쨌든 우리가 모호성은 있는 그리고 건데요. 관심법으로 할 수는 없고 예, 곧 이제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번 드러나느냐. 발언에 주목을 받는